작년 10월에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. 그 중고 거래 그 사이트에 장애인을 판다. 이런 그 문구가 올라와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. 그때 글을 올렸던 사람이 여중생이었는데 이때 네. 이 여중생이 보호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이 여중생이 얼마 전 교사에게도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살인하겠다. 이렇게 협박까지 일삼다가 결국은 소년원에 수용이 됐는데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네. 나 짜증나서 그랬다. 아이고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소년원이 정말 어디까지 교정이고 어디까지 교화인지 거기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일을 저질러서 교정시설에 갔었는데 네.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교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. 그렇다고 봐야죠. 이게 그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교정과 교화 과정에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여학생 같은 경우 1년간 보호 관찰을 받은 셈인데 이 보호 관찰관이 해당 학생 문제 행동 개선하겠다 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이 해당 학생 주거지를 이제 방문을 해서 그 보호 관찰과의 대화, 상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보호 관찰관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잖아요.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데다가 전화도 거부하고 출석 면담도 불참하고 해서 실제 이 보호 관찰의 지도 감독이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이렇게 알려져 네. 있습니다. 이게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인가 보죠? 네,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성인도 보호관찰을 받습니다. 네. 뭐 전자발찌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요. 네네. 성인 같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이 사건과 같이 문을 열라고 하거나 또는 전화 연락을 했을 때 받지 않으면 징역형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잡아갈 수 있다는 네. 얘기죠. 근데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이거 불응해도 아무런 제적 이상이 없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교수님이 있네요. 설명하신 내용이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일부지만 전파가 돼서 그 불응해도 돼, 있어요. 뭐 무시해도 돼 이렇게 좀 나온다는 얘기죠. 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범죄 혐의를 가지고 촉법소년을 수사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. 청소년이기 때문에. 예.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조사를 받다가요. 일반인 같은 경우 죄를 저질렀는데 형사한테 감히 네. 저 지금 집에 갈래요. 이렇게 하면 구속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촉법소년 저 집에 갈랍니다. 그럼 바로 보내줘야 돼요. 성인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딱. 네, 바로 구속인데. 근데 네. 그건 아니다. 이거 아이들이 다 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. 알아. 아니 인터넷상에도 그런 얘기들이 이미 떠돌고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넘어뜨렸던 네. 그 아이들을 기억하시죠?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불과 며칠 있다가 지하철 1호선에서 비슷한 행동을 또 한 겁니다. 네.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. 네. 그리고 그렇게 노인도 밀치고 또 욕설도 퍼붓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학생들이 이 이전에도 과거에 절도의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런 상태에서 경찰에 붙잡힌 거였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이들에게 보호 처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.